권익위 문제가 이게 굉장히 그 심각한 내용이 한번 이번에 나왔는데 네, 이 언론에서 이걸 잘 다루질 않더라고. 맞아요. 예. 야, 이건 진짜 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야, 악마다 악마.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난리가 나야 되는 난리가 진짜 나야지. 사안인데. 관련한 이야기 선수 교체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명되지 않는 JYP 박진영 교수님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시기시기 신장시기 인턴위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기시기 신장시기 인턴위원 신장식입니다. 네. 권익위 이거는 뭐 권익위 관련해서는 또 전문 분야니까요.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권익위 완전히 망가졌었잖아. 네. 네. 심지어 망가진 거에서 멈춘 게 아니라 아주 잔인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정권이 바뀐 다음에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에서 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먼저 김건희 디올백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가 받은 디올백에 대해서 국민권익위가 문제 없다고 덮어줬었잖아. 네. 우리가 그때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그 과정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했던 김모 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권익위에서 당연히 이제 수사를 의뢰할 줄 알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덮는 것을 보고 이 김모 국장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고 이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은 건데 목숨을 끊기 하루 전에 유서 형식으로 카톡에 신경을 써놓았었습니다. 유족은 이것을 이제 한겨레를 통해서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 그 일부분만 좀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그때 당시에 카톡으로 남겼던 내용을 보면은 왜 내가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라는 내용도 있고 법 문헌도 중요하지만 상식에 어긋나지 않은 처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더 고양된 윤리적 의무가 요구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까요? 등 굉장히 그 반부패 법률의 정치적 악용은 그만두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들도 많이 남겨두셨습니다. 네, 예. 정말 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것과 관련해서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가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결과 발표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조사를 했고 정승윤 전 사무처장이 담당 부서 의견과 달리 사건 처리 지연하고 사건 처리 진행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심야 시간에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 1시간을 한 정황을 확인을 했다. 정승윤 전 사무처장이 회의 2시간 전 비공식 회의를 소집해서 처리 방향, 종결로 처리 방향을 언급했으며 의결서를 직접 작성했다. 와, 윤석열을 만났어. 예. 그리고 그 돌아가신 김모 국장 정승윤이가 엄청나게 괴롭혔나 봐요. 네. 예, 그 내용도 이번에 나왔습니다. 자, 직장 내 괴롭힘 정황도 확인이 됐는데 정승윤 전 사무처장은 명품백 사건 종결에 반대 의견을 가졌던 고인에 대해 회의 발언권 제한 및 주요 사건 관련 업무 배제 등 부당히 처우하고 공공연히 비난한 정황이 있다. 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정승윤이라는 자가 얼마나 악질적이냐. 자기랑 같이 일하던 사람이 자신의 괴롭힘에 의해서 목숨을 끊은 거잖아. 네. 근데 이 안타까운 죽음을 이재명 때문인 것처럼 당시에 얘기를 했었어. 제가 예. 그 사실을 직접 봤어요. 예. 그 네. 정무위에 나와가지고 와. 그렇게 운영위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세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고인이 이재명 대표 헬기 사건으로 매우 힘들어했다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와, 이거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거를. 이 관련해서도 유족분들 반발도 하셨죠. 이걸 어떻게 용서해요? 국민권익위 관련해서 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와, 하나는 정승윤이고요. 네. 그 다음에 한 명은 유철한 유철한 위원장. 네. 이분도 지금 뭐 그 청탁금지법 위반부터 시작해갖고 이번에 TF에서 여러 가지가 걸렸어요. 와. 이분은 본인 아는 사람 민원 처리를 그렇게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하려고 그래. 참 희한한 분이야. 그 다음에 그 직원을 한 분을 고용을 해가지고 본인 하루에 1시간씩 마사지 시켰어요. 물론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긴 해요. 그래도 네.
마사지 시키는 사람을 채용할 수는 없는 그거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죠. 예,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기억해야 될 사람이 김태규 부위원장입니다. 당시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 네네. 이 사람 이름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방통위 가서 부위원장 하면서 이진숙 탄핵됐을 때 혼자서 막 또 안건 처리하다가 중간에 사퇴하고 지금 뭐 하고 있냐? 울산 남구갑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어요. 정승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정승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부산시 교육감 출마했어요. 그리고 진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결정을 하니까 정승윤 뭐 했느냐? 삭발했어요. 조금 전에 정치 탄압이다라고 하고. 진짜요? 그거 찾아보세요. 삭발시켰어요. 얼마 전에. 저거 너무 정상적인 모습이고요. 지금 나오는 거. 삭발한 거 알아요. 삭발했어요. 삭발. 삭발하는 모습 보여줘요. 아니 이게 악마가 아니면 누구를 악마라고 표현합니까? 그리고 정승윤이 아이고. 어떤 짓을 했느냐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와, 이거 진짜 여기 카톡 보면 미치겠다. 가방권 외의 사건들은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고 저도 자부합니다. 돌아가신 우리 김 국장님 네. 이런 카톡도 동료들한테 다 남겼거든요. 가방권 외에는 사건들은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고 가방권 저- 외의 사건들은 그렇습니다. 가방권은 그건 이상하게 아니라는 거야.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때 저희 국회의원들이 아, 그 빈소에 찾아갔어요. 근데 빈소에서 국민권익위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유족들이 원치 않으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가 뭔데? 그래서 이게 유족들이 원치 않으면 실제로 들어가서 빈소에 가는 게 가기가 부담스럽죠. 어렵죠. 어렵지. 왜냐하면 사모님도 공무원이거든. 아. 사모님도 공무원이에요. 가려고 했는데 유족 한 분이 나와서 아니 빈소 앞에까지 와서 국회의원들이 유족들 말도 안 듣고 돌아가는 게 말이 되느냐 하고 우리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와. 이거 그래서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이미 그때 말로는 다 들었습니다. 말로는. 와. 근데 유족들의 뜻을 왜곡해서 당신들 왜 왔느냐 이렇게 내쳤던 것도 당시 정승윤 사무총장 시절에 국민권익위원회였어요. 그때 이분이 그 사람이에요. 그 아. 잘못된 가짜 유서 박원순 시장. 예, 맞아요, 맞아요. 그거 흔들었던 사람이 이 맞아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정승윤은 디올백 털어준 게 굉장히 양심에 찔리는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뭐 윤석열 만나고 이렇게 턴 거잖아. 맞아요. 그리고 그 김 국장님의 사망이 본인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본인이 알고 있을 거 알았을 아니야. 거예요. 알고 있죠. 왜 모르겠습니까? 이런 카톡이 와. 있었고 직원들한테 다 이야기 들었을 텐데. 근데 그만두고 그때 부산교육감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했고 부산교육감 재보궐선거 출마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 거기는 정당 추천이 아니잖아요. 네. 빨간 잠바 입고 다니다가 세계로 교회가 부산에 있지 않습니까? 소년보 네. 목사. 소년보 목사를 비롯한 그쪽 목사님들한테 안수기도 받으셨어요. 맞아요, 그걸 맞아요. 사진으로 이렇게 내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냥 이 종합 선물 세트예요. 이 검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본인의 어떤 이상한 행동에 제지를 받아본 경험이 없나 봐요. 검사 출신들은 참 아이고야 진짜. 근데 와. 여튼 그러고 나서 그 이재명 당시 그 후보 얘기는 지금부터 한번 또 예,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예, 사실관계 정리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좀 제가 또 이제 정리하고 드릴 말씀이 가겠습니다. 있어요. 네. 아까 그 돌아가신 김 국장님의 사망의 원인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인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 네. 네, 헬기 탓이라고. 했지. 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권익위가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결론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4년 1월 2일 피습을 당했습니다. 네. 정말 이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사건이었죠. 음. 부산에서 서울로 헬기 이송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권익위, 다른 것도 아니고 권익위, 한 사람이 사망할 뻔한 사건이야. 네. 그런데 대한민국 권익위가 그야말로 잔인한 결론을 당시에 내렸었습니다. 응급 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의사, 부산소방본부 직원들이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 이건 거짓말. 진짜 이건 악마죠. 한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그거를 조사해놓고 특혜가 있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결론을 맞아요. 지어버린 거야. 네, 맞아요. 근데 이것을
정상화 추진 TF가 재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이번에 또 발표를 했는데 결과 발표 소개해 주시죠.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 헬기 이송은 병원 간 공식적 전원 협의 결과에 따른 것이고 부산대병원 의사는 헬기 이송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진 권한이 있었다. 119 응급 헬기 관련 행동 강령 위반 신고 사건의 경우 정승윤 전 부위원장이 전원위 의원과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담당 부서의 송부 의견과 달리 위반 통보를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와. 이 미친 결론을 이 사람 주도하에 했던 거야. 그러니까 권한도 없어요. 와. 담당 국장이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어. 이거는 적법한 조치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뭔 소리야? 다르게 해라고 직접 개입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뭔가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되잖아. 네. 근거를 마련하는데 우리나라 헬기에는요. 닥터 헬기라는 게 있고요. 닥터 헬기. 네. 닥터 헬기가 있고 119 의료 긴급 119 긴급 그 이송 헬기가 있어요. 그때 사용한 건 119 긴급 이송 헬기였고요. 네. 119 긴급 이송 헬기는 의료진이 요청하면 출동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닥터 헬기 규정은 이게 중증 외상 환자 중심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규정이 다른 방식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규정을 왜 공무원들한테 다 징계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네. 뭘로 했느냐? 거기 119 내가 아까 그 긴급 헬기라고 했죠. 닥터 헬기 규정으로 했어요. 그랬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와. 그러면서 지금도 무슨 소리야? 나는 규정대로 징계했다. 이거는 이재명이 잘못한 이재명의 특혜다. 와. 라고 이야기하면서 머리 깎은 거예요. 엊그제. 와. 근데 이런 사람이 교육 교육감이 되겠다고. 부산시 교육감 나왔습니다 지금. 아. 부산시 교육감. 와, 이거를 가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빨간 옷 되는지 입고 다니면서 또 그 세계로교회 김현 소년보 목사를 비롯해서 이제 그쪽을 등에 업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안수기도 받고 그러고 있겠지. 머리 깎고 탄압받는다고 안수기도 지금 받고. 머리 깎고 있는데 아 정말 이거를 정말 나 너무 힘들다 솔직히. 근데 아쉬운 게 있어요. 아. 이게 이제 그 김 국장 건 관련해서는 갑질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기관 통보라는 걸 했거든요. 기관 통보가 뭐냐면 이 양반이 지금 부산대 로스쿨 교수예요. 기관 통보는 뭐냐? 정승윤은 김 국장님 사망건에 대해서 갑질 의혹이 있습니다. 부산대에 알려드립니다. 이게 끝이야.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사실은 작년에 이미 고발을 했어요. 정승윤을 이 건으로 관련해서 네. 직권남용 및 강요죄.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이거 그 뭐야 가방건 명품 가방건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했죠. 직접 개입해서 닥터 헬기 관련해가지고 닥터 헬기가 아니라 119 헬기인데 그거 직접 개입해서 규정도 없는 걸 가지고 공무원들 징계했죠. 이거는 직권남용이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제 생각에는 직권남용을 넘어서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들에게 특정한 업무를 강요했다고 저는 보입니다. 강요했다. 그래서 직권남용과 강요죄로 고소고발을 했어요. 네. 이건 수사해야 될 건이고 수사 의뢰를 했어야 되지 않냐. 국민권익위원회도 이게 아쉬워요. 아니 근데 어찌됐든 이제 사망을 했는데 네. 그 원인이 이 정승윤한테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것도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이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이거는 수사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뭐 갑질 의혹이 있으니 부산대 알고 계세요. 이걸로 끝나는 건 이거는 갑질 그다음에 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될 것 같아. 네, 맞아요. 이 사망과 관련한 예, 일이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아. 이 부분은 조금 더 좀 강력한 이미 이제 고소고발한 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수사기관에서 경찰과 그 수사기관에서 제가 어디에 고발했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에 고발했네. 공수처에서 이 사건 제대로 해서 우리 김 국장님 억울함 풀어드려야 됩니다. 풀어야지. 네. 풀어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그 이분도 그렇고요. 이진숙 즉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네. 이게 윤석열 정부 인사의 특징인 것 같아요. 하다못해 역대 보수 정부도 비판을 받고 극단적인 사람들은 가능하면 임명을 안 하려고 네. 노력을 했어요.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상처가 많은 사람, 앞서서 나쁜 짓 한 사람,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 몰상식하고 이상한 사람들만 골라서 인사를 한 거야.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들어와서
특수부 검사들처럼 이 기관의 기본적인 룰이라든가 상식을 깨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게 합의제 행정기관이잖아요.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들이라든가 정무직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 오랫동안 일해온 늘공들 시키는 것만 해요, 대부분이. 이렇게 특수부 검사처럼 뭐 조작하듯이 막 끼워 맞추고 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 억지를 못 하거든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앞뒤 없어요. 심지어는 그 정무위에서 그렇지 저 상임위에서 국회에서 불러서 막 다그칠 거 아닙니까? 다그쳤을 거 아니에요. 유철환이나 정승윤 특히 정승윤 다그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앞에서는 뭐 몇 마디 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고 돌아가서 권익위원회 회의를 할 때 일부러 국회를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의록을 우리가 다 달라고 해서 보거든. 회의에서 무슨 소리 하는가를 우리가 다 체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란 듯이 그 자리에서 비난을 해요. 그렇게 하는 예, 거였어. 그렇게. 와, 진짜. 앞에서는 조아리고 와. 뒤에서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정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이제는 대가를 치러야죠. 네. 화 좀 그만 내자고 이제. 네. 화 그만 내고 이제 처벌 좀 하자고. 처벌 좀.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으로 끝까지 이제 단죄를 해야 단죄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좀 제도적 보완을 말씀드리자면은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국회의 그 인사 관련 광범위한 비토권이 주어져야 됩니다. 즉 극단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도 부담스럽고 극우도 절대 되면 안 되고 뭐 어느 정도 서로 간에 합의가 될 수 있는 왜냐 합의제 행정기관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비토권이 국회에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 자, 정순윤 이야기를 하나를 더하면 이것도 있습니다. 방심이 있잖아요. 그 유희림. 네, 류일임이. 그래서 유희림이 그 소위 민원 사주를 했잖아요. 네. 민원 사주에서 저도 그 표적이 됐던 사람이기도 하고 뉴스아이킥 할 때. 네, 맞아요. 근데 민원 사주를 뭐 자기 동생 뭐 조카 며느리 뭐 등등등 네. 해서 다 민원 사주 했죠. 그걸 폭로한 분이 계세요. 그 직원 중에 직원들 중에서 네. 노조위원장하고 직원분들하고 폭로한 분들이 네. 계세요. 거기서 그래서 나 공익제보자니까 보호해 달라. 그 다음에 이거 정승윤 이게 문제 있으니까 이거 부패 방지 관련해서 이런저런 일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 폭로한 분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권익위가 예,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합니다. 수사 의뢰했어요? 그리고 와. 유일임 거는 야 그건 니들이 알아서 처리하고 다시 그냥 방심위로 다시 돌려놔요. 와. 유일임은 그 방심위 가서 거기는 방심위 가면 다시 아무 그 죄 없다라고 스스로 털겠죠. 굉장하다, 돌려놓고 굉장히. 여기서 신고한 사람은 수사 의뢰하고. 굉장하다 진짜. 굉장하죠. 네. 이처럼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그런데 네,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SNS에 글을 남겼는데요. 네. 그걸 좀 소개를 해주시죠. 검찰의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살인, 조작 언론을 동원한 명예살인, 이 위중한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 곧 하늘이 저를 살려주셨으니 제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입니다. 하늘이 제게 생명 보전을 넘어 큰 일까지 맡겨주셨으니 제가 할 일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나라,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작동하는 권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저 고맙습니다. 마지막 한순간까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 곧 하늘을 위해 충심과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엄청난 악행을 또 이렇게 받아들여 주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예. 정말. 이제는 진짜 화 좀 그만 내자. 이제 좀 처벌 좀 하자. 처벌 좀. 그러니까요, 처벌. 제발. 네. 근데 이 정상화되는 과정을 또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은 받아가지고 뭐 세탁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하고 맞아요. 앉아 있으니. 예. 아니 그러니까 정말 이번에 미치겠어. 사법적으로 이분들 법적 책임을 묻는 데는 그거 말고도 사실 뭐 유철환 위원장이나 김태규 뭐 이런 양반들 했던 거 무척 많지만 시간이 제약이 있으니까 일단 한 놈만 죄송합니다. 한 분만 정승윤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부산 정승윤이 교육감 그러니까. 후보로 출마한 부산 유권자분들 그다음에 진짜. 김태규 이 양반이 저지른 그 방통위와 국민권익위에 내에서의 울산 남구가. 이런저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울산 남구가 유권자분들 만약에 정치적인 진짜- 평가부터 좀 해주셔야 아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태규라든지 정승윤이 예를 들어 당선이 되면 네. 이 부산시 욕 보이는 겁니다. 네. 이거 진짜 울산시 욕 보이는 거고. 교육감이야. 더군다나 이거는 진짜 정승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교육감. 맞아. 애들 교육이
그런 사람이 교육감이면 정승윤처럼 살아라라고 부산 시민들이 아이들한테 정승윤을 그건 안 되잖아요. 올려주는 이게 거예요? 부산 욕보이는 이거 짓은 진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진짜. 그래서 혹시 모르고서 그런 선택을 할까봐 이거 네. 좀 많이 알려야 되는데 네. 이게 참 잘 안 알려지네 좀 언론에서. 널리 좀 알려주세요. 특히 네. 부산 시민 여러분 사실 잘 모르거든. 교육감 선거가 기본에 맞아요. 부산시장이나 관심이 이런 데만큼 없어. 관심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재보궐선거 때도 김석준 현 교육감이랑 정승윤 굉장히 아슬아슬했어요. 아이고 근데 이번에 또 나왔단 말이지. 또 나왔어. 예. 이게 진짜 이게 이게 웬일이냐고. 그리고 정승윤처럼 살아라. 우리 아이들한테 부산에 있는 아이들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죠. 그건 널리 알리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진짜로. 아, 네. 우리 최홍님이 처벌의 시간이라고 했는데 지선 때 이름 다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다 튀어. 네, 아니, 그러니까 진짜. 그들이 왜냐하면 처벌을 안 받으니까 계속 기회만 나오면은 출마한다니까. 그러니까요. 와, 이게 얼마나 진짜. 국민이 모욕적입니까 그러니까. 국민한테. 네. 이 결국 수사기관 사정기관이 느린 거예요. 공수처가 느린 거예요. 너무 느려.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제 사법개혁, 검찰개혁하고 있습니다만 공수처법도 지금 개정안 나와 있나요 지금? 지금 뭐 올라와 있는 건 있는데 네. 아직 뭐 그렇죠. 공수처법 이게 진짜 속도내야 돼요. 손대서 진짜. 공수처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